잊혀만 가네. 어느새 높게 자라난 무성한 기억의 숲을 이리저리 그 사이를 건네 지나가는 동네길 고양이 잡을 수 없는 지난 날처럼 손살같이 사라져 그 누구도 위로는 살아있는 책과 길 속에서 선거의 가치를 발견하는 산책길.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산책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던 아름다운 꽃들이 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계절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연이야말로 함께 어우러지는 민주주의를 가장 본능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의 자연 앞에서 오늘도 활기차게 산책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산책 친구를 불러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기자 이은선입니다. 오늘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많은 팬을 거두신 스타 저널리스트 이은선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산책길 시청자분들께 네. 또 소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너무 과찬해 주신 것 같은데 스타 저널리스트라는 말은 뭐 저희 동네에서만 사용하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영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뭐 분석이나 평을 해주시는 것만큼이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영화 속의 장면이나 뭐 인물들을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영화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요새는 글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말로도 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림은 조금 더 특별한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뭐 캐릭터나 아니면 가끔은 제가 인터뷰하는 대상을 그리고 네. 금손이시군요. 네. 뭐 영화 분석 그리고 인물을 그리는 것 사실 또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언컨대 아마 이런 분이시라면 평소에 책도 좀 좋아하시겠죠? 직업상 책도 네.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해요. 요새 네. 워낙 영화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원작 소설이나 뭐 코믹스 아니면 많이들 좋아하시는 슈퍼히어로 영화도 다 그래픽 노블 원작이 있다 보니까 네네. 직업상의 이유로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네. 개인적인 관심으로는 인문사회학 서적들을 좋아하는데 오, 가끔 네네. 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갇혀 있거나 협소하다고 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있죠. 때 다른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대상을 뭐 시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네.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자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영상도 친하시고 그림도 친하시고 책도 친하신 우리 팔방미인이신데 그 어느 때보다 문화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그 정보와 매력 마음껏 뽐내시기를 기대하고요. 말 나온 김에 또 매력 어필 타임이 있죠. 저희가 산책길에 임하는 각오를 책 속의 한 구절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영화 기자님이시니까 영화 속 대사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마침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산책길이라는 프로그램명에 딱 맞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개봉했죠. 네네.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구지뽕 농사를 하셨잖아. 에이, 뭐야? 구지뽕. 말? 왜 침을 뱉냐?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사실은 그 숲이라는 걸 인생에 비유하면서 뭔가 숨 쉴 수 있는 작은 숲을 마련하면 인생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의 대사이긴 한데요. 지금 산책길의 경우에 빗대어 보면 저희가 동네 산책을 떠날 거잖아요. 네네. 동네라는 게 사실은 뭐 숲도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은 그쵸. 존재들이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동네도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멋진 숲을 네네네. 찾아가서는 어떨까. 아, 오늘 자연을 약간 주제로 네. 저희가 산책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정말 자연을 잘 담은 영화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취향과 생각 잘 맞는 친구분과 함께 수다 떨면서 즐기는 산책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은선 기자님과 함께할 오늘의 산책 동네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결국엔 당신은 찾을 거예요. 봄이 오듯 당신을 안아줄 사람을 그때가 올 때까지 한숨은 잠시 오늘 산책할 동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 성동구입니다. 서울숲을 필두로 성수동 일대는 최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한데요. 이은선 기자님은 어떠세요? 이 성동구가 좀 익숙하신가요? 성동구 익숙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주 오는 아, 동네이기도 네네. 해요. 근처에 뭐 빈티지 샵이라던가 좋은 데 많죠. 수제화 거리 쇼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숲을 필두로 주변에서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많이들 좋아하실 정말 모든 날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네. 선사해준 도깨비 같은 아, 드라마를 맞죠. 촬영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영화라면은 유해진 배우 주연의 럭키라던가 아니면 류준열 배우 주연의 글로리데이도 성동구에서 촬영한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아, 성동구가 또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진 동네였네요. 저는 사실 좋은 카페가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럼 지금부터 믿음직스러운 산책 친구 이은선 기자님과 함께 성동구의 구석구석에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책 코스, 우리 동네 민주주의로 함께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뭐 여기 놀러 올 때 많이 오는 그런 풍경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는 거리에 왔는데 여기가 어디 같으신가요? 아마도 유동 인구가 많은 걸 네. 보면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젊은이들도 많이 보이는 거 봐서는 트렌디한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아닐까. 그렇죠. 맛있는 냄새도 나고. 네. 네. 이곳이 남녀노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맛집, 멋집, 뭐 좋은 카페나 갤러리 같은 곳이 모여있는 요즘 네. 뜨는 동네이기도 하면서 전통의 패션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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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 모든 종류의 신발을 다 취급하고 있어서 뭐 계절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이곳에 오면은 원하는 신발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성 구두나 네. 여성 구두나 뭐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로퍼, 네. 뭐 하이힐까지. 지금 이렇게 산책길을 네. 성수동 산책길 편을 하면서 수제화 거리를 네. 다니고 있는데 이 수제화 거리를 만드는데 되게 앞장서신 분이 있대요. 네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가 사실 제작진한테 정보를 살짝 들었거든요. 네. 근데 배우 유동근 씨랑 관련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관련이 있다고요, 그분이? 네네.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뭐 가족이신가?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신대요, 그분을.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물어보면서 네.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수제화 거리 탐방하고 있는데요. 배우 유동근 씨랑 연관이 있는 혹시 분이 이 동네에 유명한 분이 계신가요? 그래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모르세요? 아, 유명한 분이라 그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당연히 모를 만도 한 게 유동근 씨랑 관련 있는 분 아세요? 여기 당연히 모를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있을까? 왠지 예감에는 네. 이쪽으로 가면 어. 아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한번 가봐요. 그래요? 네. 이 가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아침부터 열어 있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여기 수제화 거리에 유동근 씨랑 유동근 씨 닮으신 분이요. 여기로 쭉 가면요. 저기 경동초등학교가 있어요. 일로 하여튼 일로 쭉 가면 전멸등이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편에 보면은 가게가 요만한 게 있어요. 아,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구두도 이쁘게 잘 만들고요. 네, 진짜 유동근 씨하고 닮았어요? 네,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럼 한번 직접 가서 네, 봐야 가서 되겠네요. 한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함이 전태수 씨인 것 같고 네. 아마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네. 얻었네요. 엄청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길로 한번 가보죠. 네, 가볼까요? 네. 저거 구두 모양 저거인 것 같은데? 특이한 간판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또 네, 저희가 입수한 정보대로 성함도 써 있는 것 같고요. 아, 전태수 네네네. 힐즈 디자인 연구소. 근데 뭐 신발 가게가 아니고 네. 연구소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오, 신발이 되게 많다. 와, 신발 제대로 찾아왔네요. 들어오자마자 이 네. 바나나 신발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진짜 개성 있는 디자인이죠. 신발도 많고 네, 되게 편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신발 종류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사훈 언제 해도 할 일을 지금 하자. 네, 느낌표가 단호하게 아주 네. 느낌있게. 어차피 할 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약간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3번이 가슴을 네. 울리는 사운이 또 있네요. 나는 금수저다. 지금은 흙이 묻었을 뿐이다. 아, 네. 이거 약간 전 국민 어떤 가훈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말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으니까 왠지 여기서 수련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저희가
수제화 거리에서 유동근 씨랑 관련 있는 분을 물었더니 진짜 아시더라고요. 요즘 방송 나오니까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진짜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닮으신 거 말고도 관련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제 그 지금 같이 살래요라는 드라마가 이제 그 구두 명장 장인의 얘기인데 네네. 그거를 하려면은 어차피 그 무슨부터 뭐 저거가 있어야 돼, 캐릭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뭐 저를 이제 그렇게 모델로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네. 실제로 유동근 씨가 네, 선생님 네. 모델로 지금 예, 예, 예. 방송을 드라마를 하고 계시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잘 나갔네. 윤수한테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많은 상인분들이 진짜 구두의 장인이다라고 증인도 해주시고 증언도 해주시고 네. 곳곳에 지금 구두 뭐 상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구두를 만들어 오셨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생겼어요. 제가 그 구두 된 지 정말 오래됐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제 막 구두 이거 뭐 그때는 막 이렇게 기술 배우는 게 이제 유행이었었어요. 뭐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기술 배우러들 많이 서울로도 올라왔었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연수, 중견수, 청년수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맞아가면서 막 그러면 이제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술을 배웠지.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그게 48년. 48년 전? 네. 50년 거의 돼가지. 그러면은 진짜 50년 동안 구두만 보고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오로지 구두 만드는 데만 열정을 푸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 구두를 만드시는 데만 힘을 쏟으신 게 아니고 이 수제화 거리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데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맞아요.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 이제 이런 구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나 구에서 이제 그 성수역 같은 데다가 그 역사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막 만드는데 그런 데다 이제 그 기증도 많이 하고 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증 많이 하고 또 큰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갖다 놓고 그런 거 제가 다 했죠. 제가 아까 공원에서 오면서 네, 보니까 그 벤치에 동상이 제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그거- 선생님이신 예, 거예요? 예, 이제 저라고는 뭐 얘기는 안 해도 이제 그것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닮은 동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 모델이시구나. 이 거리를 거의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는 거리로. 근데 그 동네 발전에 누군가가 앞장서는 거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사실 내가 하려고 하면 귀찮고 싫은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앞장서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 누가 해도 할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하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해줘요. 나부터도 이제 바쁜데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그 조형물 같은 것도 이제 남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나를 보고 많이 이렇게 쫓아서들 하지. 하니까 지금 이 거리가 많이 옛날보다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쫓아서들 막 하니까. 예. 그리고 이곳 이름을 사실 뭐 구두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구두 연구소라고 지으신 것도 약간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냥 구두 뭐 공방 뭐 이러면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두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하고 구두를 어쩌면 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계속 이제 그 교육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시나 구에서도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산책길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네. 여태까지 이 수제화를 50년 동안 정말 만들어 오시고 수제화 거리를 보존해 오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많았죠. 네. 그때 어떤 힘든 일 있으셨어요? 뭐 IMF도 겪으면서 이제 뭐랄까 모든 걸 다 잃어봤고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네.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제 뭐 경제 불황에 따라서 그렇죠. 또 힘든 일도 겪으시고 그렇게 정말 힘들 때도 사실 이 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이겨낼 수 있었던 혹시 뭐 인생의 책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 권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책 같은 걸 많이 못 읽어요. 네, 이렇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읽었던 그 이수신 장군 이인전 예, 이런 거를 이제 읽은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마음속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수신 장군이 굉장히 그 정말 굉장히 힘들게 감옥까지도 갔다 오면서도 그랬죠. 저기 민초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이순신 장군님이 칼을 드실 때 선생님은 구두를 드시고 연장을 드시고. 시간이 얼마나 구두에 쏟은 시간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만 복귀하게 되는데 그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 그 책 속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죠.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너무너무 구두 장인으로서도 사시면서 네네. 이 언젠가 할 일은 지금 하자, 어차피 할 일은 정확하게 하자랑 약간 네네.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네. 너무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럼 우리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책을 소개를 받았으니까 또 좋은 영화를 한 편 네. 우리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다면.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이 장인정신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영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머릿속을 뒤적이다가 한국 영화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님이 만드신 달빛 길어올리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왜 우리가 오래된 것, 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복원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은 사실 바쁜 일상에 치이면 뒤로 밀어두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달빛 길어올리기는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복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또 임권택이라는 거장이 영화를 만들었던 인생이 겹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의 인생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그 영화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구두 필요할 때도 언제라도 오십시오. 항상 구두 만드시는 이 장인으로서 가시는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탁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하는 그래도 이 성수동이 예전에는 뭐 수제화 거리나 공장동 창고 이런 게 많았는데 언제부터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멋있는 막 카페도 많고 뭐 갤러리도 많다고 해서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데 특히 이렇게 막 그 자리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다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공장 그대로 막 네. 창고 그대로 이렇게 지은 곳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데도 카페인 것 같은데요? 네. 오, 갤러리로 쓸 법도 하고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멋있다. 뭔가 여러 개 공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개 각각의 건물인 것 같은데 모여서 또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써 있어요. 사진 창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전시회도 마침 하고 있는 것 그러네. 네. 사진도 볼 수 있고 네.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네. 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보다 공간이 훨씬 넓네. 아,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감을 했구나. 흑백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진 속에 네. 유독 이 할머님들 피부에만 네. 이렇게 문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얼굴 합성해놓은 포트레이트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왜 우리가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떠나서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힘이 네. 포트레이트들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문명을 벗어난 어떤 것, 인간의 원형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아마 여행을 떠나신 뒤에 찍으신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멋진 공간을 꾸미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사진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운영위원 중에 한 네. 사람이고 사진가 신인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왠지 네. 낯이 근데 아까 여기. 네. 맞습니다. 직접 찍으신 사진을 네, 전시회로 또 그렇습니다. 만드셨나 봐요. 네. 눈썰미가 아주 좋으십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 사진 창고는 공동위원과 함께 운영하신다고 아까 그러셔서 네. 그럼 사장님은 아니신 거예요? 저희는 사장, 대표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네, 네. 다 똑같은 한 8명의 공동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재능을 기부하신 분도 있고 네, 네. 또 이 자본을 기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8명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갤러리 아, 카페입니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송동구에서도 약간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약간 네. 저희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진짜 운영부터 네. 8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아주 네.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전시를 둘러봤는데요. 네. 제목이 묵시의 땅이라는 네. 제목이 붙어있는 전시 같은데 어떤 전시인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운영위원 중에서 3분이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그 미얀마라는 지역에 가서 사진을 담았어요. 근데 통상 이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네. 뭐 국민관광지라고 하죠. 뭐 파리 가면 에벨탑 앞에 가서 찍고 하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서 그 미얀마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네. 그런 지역 또 그런 곳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화나 어떤 삶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어서 다녀왔어요. 네. 관람하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갤러리인데 지금 네. 열리고 있는 사진전의 사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뭔가 공생을 얘기하는 의미를 담은 사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맞게 본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안목이 대단하신데요. 사실은 그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 뭐 로힝야 사태나 이렇게 좀 분쟁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그곳에 이제 친 빌리지라고 아주 그 작은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계신 여자분들이 굉장히 미인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마을인가 봐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고 그 침략자들이 들어오면 여자들을 이렇게 다 납치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 사람들이 자기네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하에서 저렇게 얼굴에
아주 흉측한 거미집 문신을 10살 때 얼굴에도 이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열 몇 분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데 이제 그분들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인간의 야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또 몇몇 사람들의 욕심이 세상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분들의 모습을 다시 반추해 보면서 삶을 담아내면서 좀 우리 스스로 반성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과 글이 없어도 따로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공간도 만드시고 사진도 찍으실 정도의 어떤 분이시니까 왠지 인생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권 소개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하죠. 어떤 책이에요?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네. 해곡 최순우 선생이 쓰신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전반에 대해서 과거에 아주 단원이나 해원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아주 간략간략한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원래 전공이 또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 땅에서 볼 수 있는 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들을 서구의 잣대로, 서구의 시선으로 보려는 그런 습성이 저한테 남아 있었고 또 주변을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서구의 어떤 미학적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고 우리 것을 보려고 하고 관습들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게 대단히 잘못됐구나. 우리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깨침을 얻게 해준 책이에요. 저희가 그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부탁드려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한국적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성정과 생활 양식에서 우러난 무리하지 않은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소박한 아름다움, 호젓한 아름다움, 그리움이 깃들인 아름다움, 수다스럽지 않고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고요히 누비고 지나가는 익살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격조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수준이 높고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떤 아주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그냥 가까운 것 자기 발밑에 있는 우리 아름다움을 보라고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귓속이 맑아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드린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지만 다들 한 번씩 보시면 눈이 좀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사진도 보여주시고 좋은 책과 구절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제화 거리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책의 길을 가볼 시간인데 이 주변에도 좋은 책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대요. 근데 그냥 뭐 서점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책의 공간이라서 아마 가보시면 사람이 많아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의외의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가 구청이잖아요. 아, 네.
공간이고 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거 진짜 멋지다. 헉! 우와. 이 공간 처음 조성할 때 주민들이 뭔가 책을 기증하셔서 만든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이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책이 모여서 한 칸 한 칸을 다 채운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뭐 민주주의라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을 기증했을 뿐인데 모여서 만든 이 무지개 아카이브 이 공간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정말 구청 도서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맞아요. 좋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 책마루에서 일하고 있는 사자 안정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동 책마루 도서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성동 책마루는 책이라는 한자어와 그리고 으뜸을 의미하는 우리말, 마루가 합쳐진 말인데요.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사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무지개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3층까지 책으로 채워져 있는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말씀 드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만든 공간이라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구청에 많이 오셔가지고 시정에도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성동 책마루 안에는 무지개 아카이브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무지개 라운지에 7개 방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서가예요. 그 서가에는 구청에 일하는 구청 직원분들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출판사에서 기증을 해주신 도서 7천여 권이 꽂혀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몇 번이나 될까 우리 굉장히 궁금해졌잖아요. 7,000권씩이나 된다니 놀랍네요. 이거를 저는 다 샀으면은 약간 세금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기부를 해주셔서 네, 다행히도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 많은 책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실지 저희가 궁금해서 우리 사서님의 책 한 권을 소개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 책은 오종우 교수의 무엇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많이들 들어보시고 읽으셨을 텐데요. 이 책은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벌,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대중의 가난한 일상과 인간 근본의 어두운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깊게 살펴보는 책입니다. 저희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으셨던 구절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춰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내가 커진다. 사랑의 패러독스다. 로자는 그동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자기에는 자기 사랑이 아니다. 소녀를 사랑하니 드디어 자신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태도다. 네, 이 문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도서관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고 이 많은 책이 몇 권인지도 진짜 궁금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책과 또 구절까지 저희한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향기가 엄청나네요. 이게 무슨 향이지?
네, 마지막 코스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는 책방을 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들르실 책방이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방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라든가 뭐 어우러짐이라든가 또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책,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정말 대단한 책방에 저희가 갈 건데요. 바로 저기입니다.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네요. 이 책방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네. 책방에서 왜 이렇게 풀을 심으셨지? 아, 허브 종류들도 있는 거. 그러네요. 이거 그거 뭐더라? 로즈마리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을까요? 아마 생태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것과 텃밭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약간 간판도 초록초록한 게 약간 그런 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그럴까요? 생태동화. 근데 이게 뭐지? 죽다 살아난 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망가진 나무들로 다시 나무 모양의 조각품을 만든 것 같은데요? 뭐 낡은 의자, 뭐 빨래방망이, 이젤. 빨래방망이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품을 만든 거군요. 이게 생태공간 목소의 상징이자 지향점이라고도 하니까 더더욱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초록초록하다. 초록초록하다. 왠지 공기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서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 놓아진 진열대가 직접 만든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더. 그래서 그런가? 네. 조그만 숲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책들이 바람의 자연사, 나무의 노래, 자연농법. 이곳이 이런 책방이구나. 진열된 책들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서적들을 주로 다루는지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자연자본. 이거 오늘 아침에 추천해주셨던 리틀 포레스트 책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서평도 다 써두시는 것 같아요. 직접 손글씨로. 그러네요. 좋다. 직접 또 이 책방에서 펴낸 책들을 따로 모아두시기도 있나 봐요. 새에 대한 책들. 저기는 고양이 전문 책들인가 봐요. 이게 다 고양이에 대한 책들이네. 요즘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책장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 책을,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의 시선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섹션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 책도 되게 예쁜데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 참 친환경적인 동네 책방을 찾아왔는데요. 정말 생태 분야 전문 서점이라서 그런지 분위기도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이은성 기자님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정말 책방이 지향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열인 것 같고요. 우리가 문 앞에서 조그만 텃밭
생명학도 마주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이곳에 오면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또 네. 품고 오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산책길 프로그램에서 워낙 좋아하는 이 동네의 작은 책방들이 참 아담하고 평온하지만 사실은 주인분들의 내공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옥수 책방의 주인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우리 말과 우리 숲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장세희 작가라고 하고요. 예, 그 동네 책방인 옥수 책방과 그다음에 1인 출판사, 이응 출판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생태 전문 1인 출판사 목수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전은정이라고 하고요. 장세희 작가와 함께 옥수 책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옥수 책방은 함께 운영을 하시지만 또 출판사는 각자 또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책방 자체에서 공생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궁금한 게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옥수 책방이었는데 간판에 써 있는 이름은 올라오면서 보니까 또 목수라는 공간이라고 써 있어서 이름이 한번 바뀐 것 같은데 왜 바뀐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 3월에 처음 여기 문을 열었을 때는 생태공간 목수라고 해서 책방과 그다음에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다방 그리고 같이 이제 교육,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수다방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이름을 썼는데 다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 옥수동의 동네 서점인데 동네 이름이 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옥수 책방으로 바꾸고 이 동네에 사실 빵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빵집들과의 제휴를 염두에 두고 빵을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슬로건도 있어요. 저희는 빵은 팔지 않습니다. 책이 빵이니까요. 저희는 빵은 팔지 않습니다. 책이 빵이니까요. 여기서는 책을 네. 읽고 건너편에 가서 빵 먹고 하면 되겠네요. 저도 책과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근데 이 옥수 책방이 생태환경 전문 책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또 네네. 어떤 취지로 이곳을 여시게 됐는지 그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저희 제 첫 직장 잡지사의 수석 기자였고 전 막내 기자로 처음 한 15년 전에 만났고요. 그때부터 해서 쭉 인연을 이어오다가 한 3, 4년 전에 둘 다 직장을 뛰쳐나왔죠. 그래서 작업실이 필요해가지고 원서동에 작업실을 냈었어요. 그때 선배가 이제 목수책방이라는 출판사를 냈고 저는 그 서울 사는 나무라는 책을 써서 목수책방에서 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자리를 좀 옮겨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때 구해진 자리가 여기였어요. 근데 공간이 저희가 작업실로만 쓰기에는 좀 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서점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마감해보자라는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처음에 이 생태공간 목수로 운영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옥수 책방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게 뭐지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네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어떤 책들을 많이 찾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동네 분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옥수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울에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는 그야말로 달동네였어요. 물론 가난하긴 했지만 그 동네,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형태나 정서를 간직하고 있었던 동네인데 지금은 거의 신도시점 같은 분위기로 아파트촌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의 어떤 역사나 매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동네 분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기능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차린 거였는데 사실 동네 분들이 그닥 자주 오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서 막 나무 찾기, 풀 찾기 뭐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공간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좀 같이 보듬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더라도 전 다 좋아요. 예. 동네 분들이 오시는 거라면 다 행복합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셨던 손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동네 분들 중에서도 가장 최소 연령
뭐라고 하죠? 최연소 고객님이 저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 4학년 고객이 계세요. 네, 설인이라고. 네. 보다 가다 가끔 들리거든요. 여기 동화책이 많으니까. 네, 동화책도 보고 그 친구 뭐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좀 두꺼운 책도 일찌감치들 봐가지고, 그리고 풀찾기 저희 행사할 때도 와서 참가하고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사실 올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게요. 기쁘실 것 같아요. 왜 저희는 그 웰컴 키드존이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들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서점을 운영하는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1인 또 출판사를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생존하기 어렵다는 어떤 인식 같은 것도 있고 두 분의 노하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노하우는 전혀 없고요. 이쪽 선배님. 사실 1인 출판사는 뭐 그쵸, 살아남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목표라서 지금 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꼽으라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 어떠한 마케팅이나 이 광고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출판계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작은 출판사들을 더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책, 좋은 아이디어로 책을 만들면 뭐 크게 팔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독자들한테 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 거고, 제가 생태 분야의 주제를 선택한 것도 약간은 그 트렌디하지 않으면서 요즘 사실 교양과학 분야가 조금 주목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식물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책을 만들면 어쨌든 오래 갈 거다라는 이제 좋은 가치를 전하는 책을 만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트렌드도 좀 더 이 환경이나 생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힘든 일인데 그 두 분이 또 각자 해나가고 계시다는 게 대단하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책방 주인이시고 또 작가이시고 출판사 대표님들이셔서 저희가 책 추천을 받아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두 분이 생태와 관련된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번 주제가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법, 그리고 뭐 생명 존중이랑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저희가 책 소개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두 분이 한 권씩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생태통로라는 책인데요.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주최한 강연을 들었는데 생태통로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국립생태원에 계신 한 연구원이 전국의 그 생태통로를 조사해서 그 생태통로의 효용에 대한 얘기들. 막연히 저희가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육교들도 생태 통로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 통로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면 좀 위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자연을 이루고 있는 두 축 중에 하나인 동물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라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 저희 옥수책방이 또 생태 통로가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생태 통로가 그러니까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래 사실은 다 이 곳이 다 자연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위한 길을 내다 보니 동물의 길을 끊어놓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복원해주고자 위로 아래로 옆으로 뚫어놓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태 통로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럼 이 생태 통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인 것 같은데요. 네, 한 구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그 하늘다람쥐를 위한 생태 통로는 생태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늘다람쥐가 비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비막을 활짝 펼쳐 사르르 활공, 바람을 타고 날고 또 날았어. 자동차 위를 유유히 날았어. 그리운 아내와 처음 보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숲을 향해. 그림도 굉장히 예뻐요. 네,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 이게 지금 생태 통로가 되는 막대. 저는 이 책 진짜 어린이들한테 추천하면 생태 통로가 왜 필요한지 정말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도
제가 추천할 책은 그 데이비드 조지 해스컬이라는 그 생태학자가 쓴 책이에요.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책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저자가 집 뒷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숲을 1년 동안 단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아주 정말 조그만 땅이죠. 그 땅을 1년 동안 관찰한 관찰 일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자연문학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왔는데 아주 시적인 문장들로 과학자가 쓴 시죠, 이게 일종의.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문학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작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만큼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을 관찰하는 것이 거기 안에 뭐라 그럴까 생명순환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뭐 멀리 쳐다보지 않아도 그 땅 한떼기 조그만 것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다 여기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이면서 그다음에 완벽하게 이게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땅떼기를 이 사람이 만다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주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그 한국 제목은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눈을 조금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네.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나는 숲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더 또렷이 보게 되었다.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위 세상에 대한 친밀감이다. 생명 공동체를 명명하고 이해하고 향유하려는 욕망은 인간성의 일부다. 살아있는 만다라를 고요히 관찰하는 것은 이 유산을 재발견하고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책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네, 오늘 정말 역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주제에 딱 맞는 책들을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명 존중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시민의 책 소개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산책친구 이은선 기자님의 추천책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지금 훌륭한 추천사 뒤에 저도 약간 지금 부담이 돼요. 들이밀려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네. 저는 고통에 반대하며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타자를 향한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고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프리모 레비가 지은 책인데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화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통렬한 고통이나 아니면 사물의 이면이나 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는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기록들을 책으로 엮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문장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쓰여 있다면 이 고통에 반대하며라는 책은 그 말년에 이 폭넓은 인문학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딱정벌레, 뭐 나비부터 글쓰기에 대한 고찰, 뭐 타자와 동물에 대한 고찰까지 얼마나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에세이고요. 그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것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네. 저 이 책을 한번 또 구절을 소개시켜 주시죠. 네.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다. 우리의 고통만 빼고 평신도가 확신을 갖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우선은 이것부터다. 고통,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나 타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상받아야만 용인될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한 규칙이지만 그 결과는 복잡하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안다. 어떻게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아로는 유치한 판타지다. 타자는 분명 존재하며 그들 중에는 물론 우리의 길동무인 동물도 있다. 나는 까마귀나 메뚜기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는 믿지 않는다. 곤충이 인간처럼 고통을 감지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조류는 아마 감지할 것이며 포유류는 확실히 감지한다. 모든 생명을 오염시키는 이 실체, 모든 형태의 고통의 엄청난 크기를
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다.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시작했을 때조차 결국 이 기묘한 의무에 이른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아름답다. 라는 구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 네, 생명 존중과 인간성.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세 분이 추천해 주신 책에 비해서 약간 어두운 책을 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게 신간인데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네. 글이거든요. 여기서 고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돼지, 소, 닭 이런 동물들도 고기지만 인간도 결국 동물이고 고기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작가님이 실제 식용으로 만드는 닭 농장,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직접. 그래서 키우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우린 동물을 먹지 말자, 채식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사실 저는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지만 그리고 너무나 비싸게 과정을 들여서 고기를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동물을 먹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반성도 좀 하고 좀 많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추천 이유가 녹아든 구절 네. 직접 낭독해 주세요. 칠면조를 기르는 미국의 어느 동물복지 농장은 일반적인 사육기간보다 수개월을 더 기르는데 이 고기 역시 질기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기를 구매하는 식당과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다. 맛은 어찌 보면 생산비나 시설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다. 동물복지가 미각과 연결된다면 요식업계의 변화까지 동반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동물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 해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동물들이 갇혀있는 시간의 감옥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볼 가치는 있을 듯 싶다. 라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생태 통로부터 숲부터 동물과 타자에 향한 시선까지 풍성한 이야기들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책만 읽어도 되게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두 분께 정말 좋은 책 소개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책방 번창하시고 출판사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친환경 도시 성동구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산책 어떠셨어요? 구석구석 돌아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이 모든 배움들을 정리만 해봐도 제 오늘 하루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산책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다정하게 들렸는데 오늘 김소영 MC님과 성동구 이곳저곳을 다녀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정말 친구랑 산책한 것처럼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산책길 역시 최고의 코스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